여러분, 뭔 말하려고 그랬냐? 우리가 물체를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물체가 안 보이고 그래요. 물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 안 보여요.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아니죠. 계속 보이죠, 그렇죠? 소리도 계속 들어도 들리죠, 그렇죠? 뭐 층간소음 같은 것도 계속 들리는데 후각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땀 냄새 같은 우리 몸에 있는 악취를 왜 못 맡을까요? 왜 몰라요? 우리가 냄새가 나면 서로 모르잖아요, 스스로가. 왜 그래요? 그렇죠. 코가 적응해서 그래요. 코가 적응하는데 왜 적응을 하냐고 물어보면 이 이유입니다. 후각신경은 바로 뇌의 일부, 그러니까 뇌에 직접적으로 사실 전달되는 신호이자 감각이기 때문에 이게 시각이나 청각이나 다른 감각처럼 지속적으로 신호가 가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그걸 통증으로 느끼고 두통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밝은 걸 보거나 되게 어두운 걸 본다고 해서 머리가 아프진 않은데 우리가 악취를 맡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냄새가 안 좋은 걸 들으면 안 좋은 걸 맡으면 악취가 느껴지면 머리가 아픈데 그 이유가 뭐냐면 후각은 바로 뇌로 연결되어 있다. 후각신경이라고 하지만 이게 뇌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가 좀만 맡으면 지쳐서 냄새가 안 나가게 되고 악취를 맡으면 머리가 아픈 게 이런 이유다 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후각에서는 이런 구조로 냄새를 맡는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가 후각은 다른 감각이랑 다르게 빠르게 적응된다. 두 번째 포인트. 이게 다예요. 후각은 다른 포인트가 별로 없고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감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민감한 감각이지만 매우 민감한 감각이지만 쉽게 피로해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왜 매우 민감하다고 하냐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가지수가 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제가 알기로 사람은 한 3,000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3,000가지. 그럼 여러분 냄새 잘 맡는 친구 우리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강아지는 얼마냐면 얘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됩니다. 만 단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매우 민감하다고 하냐면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눈도 있고요. 이렇게 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도 있죠. 귀도 있고 코도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코가 제일 민감하다고 하냐면 이 중에서 신경의 넓이가 가장 좁은 게 얘예요. 신경의 넓이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신경의 숫자가 제일 작은 게 후각인데 구별할 수 있는 숫자가 신경의 수분에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했더니 가장 큰 값이 나온 게 뭐냐면 후각이라서 후각이 매우 민감하다라는 말이 적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몰라도 되고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점액에 녹아서 후각세포가 인식을 하고 그게 곧바로 후각신경에 연결이 돼서 후각이 인식이 된다. 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가 후각은 쉽게 피로해진다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되고 네, 그럼 이제 혀 남았는데 여러분 혀는 문제로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혀는 안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실제로 지금 테스트에서도 혀가 13문제 중에서 13문제 중에서 5가지 감각인데 13문제니까 적어도 한 3개씩은 나와야 되는데 맛에 대한 얘기가 2개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맛은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혀를 직접 이렇게 꺼내서 거울에 보면 될 텐데 혀 뒷편에 보면 보이시나요? 132페이지에 유두라고 나와있어요. 유두. 이런 식으로 동그란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라고 웃지 마시고 유드란 모양이 있습니다. 유드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홈 파인 곳에 확대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맛봉오리라는 게 있죠. 그렇죠? 맛봉오리 안에 맛세포가 있고 맛세포에 미각신경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맛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신맛, 짠맛, 감칠맛, 4가지인가요? 신맛, 감칠맛, 쓴맛, 네? 짠맛, 신맛, 단맛은 단맛. 매운맛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5가지만 감각이고 제가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했어요. 매운맛은 매운 건 맛이 아니라 혓바닥이 느끼는 통증입니다. 통증. 그래서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그냥 통증일 뿐입니다. 맛은 이렇게 5가지밖에 없어요. 5가지밖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생물학적 배경 지식을 한번 물어볼게요. 또. 여러분 신맛 물질은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신맛 물질은? 산성이죠. 산성은 물에 녹으면 어떤 이온을 많이 뿜어내요? 물에 녹으면 그렇죠. 수소 이온.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의 신맛을 혓바닥이 어떻게 감지할까요?
실제로 음식을 먹었을 때 수소이온의 농도가 올라가면 신맛이라고 느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짠맛은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 소금의 화학식이 뭔지 알아요? 소금의 화학식이? NaCl이죠, 그렇죠? 그래서 짠맛은 어떻게 느껴요? 맛세포 수용체에 나트륨을 인식하는 게 있어서 우리 음식을 넣었을 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 짠맛이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느끼지만 이게 이렇게 밝혀지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맛을 인식하는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단어가 4개밖에 없어요. 유두, 맛봉우리, 맛세포, 미각신경 이렇게 4개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 코랑 혀랑 같이 엮여 있는 건 뭐냐면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협업을 하죠,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뭐 스펀지 같은 데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코를 아예 막거나 코의 기능이 상실된 채로 사과랑 양파를 먹으면 둘이 맛을 구분을 거의 못합니다. 사과랑 양파를 맛을 구분을 못해요. 냄새를 안 맡으면. 그 정도로 냄새는 우리 몸에 우리 맛을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 봤는데 내용을 다 봤거든요. 내용 다 봤는데 문제 풀기 전에 134페이지 보세요. 1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4페이지 보시면 이제 피부의 감각적 분포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실험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34페이지.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괴롭히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괴롭히면 되는데 농담이고 뭐냐면 우리가 피부에 신경세포가 깔려 있는데 얘네가 일정한 간격으로 부위마다 다른 간격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점이 완전히 거의 다닥다닥 붙어서 몇 미리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점을 찍었을 때 손등이냐 손바닥이냐 손끝이냐에 따라서 2개로 인식할 수 있는 이 감각을 점이 2개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얘를 2개로 인식할 수 있는 길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떤 곳은 한 1mm만 떨어져 있어도 얘네들 2개로 인식하는데 어떤 곳은 한 4mm가 떨어져 있어야지 인식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부위와 2번 부위 중에서 더 민감한 부위는 어디입니까? 더 민감한 부위는 어디예요? 1번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더 좁은 곳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같은 피부가 있는데 신경세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찍어도 각각 따로 활성화가 되니까 이걸 인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둔감한 부위라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를 갖다가 하나 찍으면 잘못 찍으면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잘 찍어봐야 하나 정도 건드려서 하나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이제 민감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실험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고요.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다 봤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디 보시면 되냐면 133페이지 지금 풀어주시면 돼요. 133페이지. 133페이지 133 풀어주시면 됩니다. 133.
선생님 근데 이거 그 혀에서 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가진다는데 고체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일단은 그 맛봉우리 틈으로 녹아들려면 액체에 보통 녹아서 인식이 돼요. 그냥 덩어리 자체로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아 그리고 사실 기체 액체는 주로 코가 이제 우리가 공기로 들이마실 때는 기체 액체는 우리가 보통 침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채웠죠? 바로 봅시다. 6번에 A는 고막이고요. B는 귓속뼈고요. B는 귓속뼈. 지금 133페이지 6번 하고 있는 거예요. A는 고막, B는 귓속뼈, C는 반고리관, D는 뭡니까? 전정기관이고요. E는 뭐예요? 청각신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F는 반고리관, 그 다음에 G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귀인두관이라고 합니다. 귀인두관. 귀인두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귀가 이렇게 있고 외이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고막이 막혀 있죠, 그렇죠? 그 상태가 있는데 여기 안에가 지금 뚫려 있는 게 빈 공간이 아니라 기체로 채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뭐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관이 귀인두관이 이렇게 쭉 뻗어서 어디로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목에 이렇게 목을 제껴서 거울을 보면 여기 뒤에 구멍 같은 게 두 개가 보이는데 여러분 그 비행기 타봤나요 혹시? 비행기 타봤어요? 아니면 건물에 엄청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귀가 먹먹한 거 느꼈어요 혹시? 네. 귀가 먹먹한 게 뭐냐면 그럼 보시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지표면 근처 땅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고막을 기준으로 바깥도 1기압이고 고막을 기준으로 안쪽도 1기압이에요. 그래서 다 기압이 1기압으로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여러분 비행기 안에는 기압이 땅 근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기압이 어때요? 기압이 낮아요? 높아요?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 높은 데로 올라가면 기압이 높아야 낮아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산소통 왜 메고 가요? 힘들어서 메고 가요? 맞아요. 그렇죠? 왜 메고 가요? 기압이 낮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해서 메고 가는데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깥에가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 고막 입장에서는 안쪽의 공기는 우리가 지표면에 살면서 1기압으로 맞춰져 있는데 바깥의 기압이 낮아지니까 이 안의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고막이 이렇게 안쪽으로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부풀게 돼요. 그러면 이게 팽팽하게 유지가 돼야지 소리가 잘 들릴 텐데 이런 식으로 부풀면 이미 부풀어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우리가 멍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해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품을 하면 이 귀인두관이 평소에는 막혀 있다가 귀인두관이 순간적으로 열려요. 그러면 비행기 속에서 우리가 하품을 하면 안쪽에 높았던 압력이 차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다시 맞춰져서 고막의 압력이 사라지면서 다시 팽팽해져서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귀인두관의 역할은 단순히 압력을 맞춰주는 것 뿐입니다. 다른 역할은 없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G번은 귀인두관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1번의 리을, 2번의 기역, 3번의 니은, 4번의 디귿, 5번의 비읍, 6번의 시옷, 왜 비어있죠? 7번의 미음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의 기역의 고막, 니은의 귓속뼈, 디귿의 달팽이관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의 OOXX입니다. OOXX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의 1번의 기역의 기체, 니은의 후각세포, 2번의 기역의 액체, 니은의 맛세포입니다. 니은의 맛세포.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테스트를 볼 건데 테스트를 볼 겁니다. 테스트를 볼게요. 여러분 이제 저랑도 이거 만약에 70점 못 넘기시면 저랑 같이 이제 즐거운 그거 하는 거예요. 저희가
클리닉. 세 문제니까 클레임은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들 원래 수업이 3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시 반에 하겠죠. 아마. 일요일날 2시 반에 할 겁니다. 일요일날 2시 반에 할 겁니다. 클레임 시작했다. 일요일날 2시 반. 여러분 그 몇 점인지 계산하고 싶으면 13문제 곱하기 이거 아마 나도 가능. 여기 자리에다. 제가 뭐 따로 받으라는 얘기를 못 받아가지고. 아 그래 저한테 내세요? 그러면 네. 적어주세요. 이름 썼어요? 네.